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해법,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얼굴 9번 절입니다. 오늘은 60일의 성장해법 제10호 주제로는 주택가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아파트 가격의 급격한 상승 때문에 정상적인 수요자들, 그 중에서 특히 젊은 청년층에 속하는 수요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사다리가 완전히 걷어차 버려졌죠. 자, 이렇게 이 문재인 반동파 정권이 주택 가격을 의도적으로 올려가지고요,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이렇게 갈라치게 하는 의도가 또 뭘까요? 저들은요, 주택 가격이든 뭐든 간에 모든 정책을 선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시행하죠. 이 주택도요, 결국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둘로 갈라치게 해서 둘을 싸우게 만들죠. 결국은요, 없는 자를 자기들의 통치 기반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모두 서민층으로 이제 전락시키는 게 저들의 목적이죠. 자, 이렇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주택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서울 지역의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비정상적인가 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라는 이제 통계가 있는데요. PIR이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이것은요, 어느 지역의 중간 정도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그 지역의 중간 정도 가격에 해당하는 주택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돈을 모으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로요, 연소득 4천만 원 가진 사람이 한 푼도 안 쓰고 1년을 모으면 4천만 원이 되겠죠. 자, 이것을 이제 8억짜리 아파트를 살게 될 경우 20년이 필요한 거죠. 이런 식입니다. 자, 2020년 6월 기준으로요, 이 비율이 서울은 14배, 밴쿠버는 역시 이제 중국 사람들이 한번 휩쓸고 갔기 때문에 12배, 뉴욕은 5배, 런던은 8배. 자, 홍콩은 그럼 과연 몇 배일까요? 네, 20배입니다. 역시 중국의 투기자들이 한번 휩쓸고 간 지역은요, 지나치게 높은 아파트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요, 현 문재인 반동파 정권은 공급 확대 정책보다는 수요 억제 정책을 이제 남발하면서 결국은 풍선 효과를 터뜨리고 있죠. 자, 이 정권은 그야말로 공급을 확대하지 않는 정책, 그렇게 확대하더라도요, 찔끔찔끔 정말 파격적인 정책을 시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가진 자와 안 가진 자를 갈라치기 위해서 사다리를 끊어놓는 정책이 저들의 이제 정책의 주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공급을 억제하는 정책은 당연히 재건축 또는 재개발 조건을 아주 까다롭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재건축 또는 재개발 조건을 어떻게 이 정권이 까다롭게 했는가는 여러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재건축 또는 재개발 조건을 까다롭게 하면요, 공급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면 서울 아파트 경우에는 꼭대기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를 정도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어쩌면 또 제2 홍콩이 돼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지옥이 되는 거죠. 주택 지옥. 이제
수요 억제 정책이 이 정권의 이제 또 다른 이제 주택 정책의 기본이 되어 있는데요. 주요는 종부세와 취득세를 올리는 경우입니다. 자, 물론 다주택자에게 이제 집중된 정책인데요. 결국은 이렇게 일개 한 개를 가지고 있는 주택 보유자에게도요, 가격이 자기가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르기 때문에요. 기존의 주택의 종부세율조차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지금 정부 세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정권으로 이제 바뀌고 다음 정권이 종부세를 조정하리라 이제 판단하면 이제 버티고 이제 견딜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 정권이 계속 유지될 것 같다 생각하면 아마 이제 팔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그때까지 애꿎은 기존의 주택을 갖고 있는 1주택을 갖고 있는 실수요자들만 이제 큰 부담을 안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파트를 수요를 억제해서 이제 팔게 될 경우에요. 결국은 그 매입자가 현금 부자나 결국 외국인인 중국인들이 다 사게 되겠죠. 중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홍콩이 아까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아직은 14배, 홍콩은 20배라고 하니까 중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까지는 서울은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아파트 가격 상승은 뭐 전문가들이나 일반인들도 다 생각을 하죠. 그 주요 원인은 심리 요인이다. 다시 말씀드려 지금 사지 아니하면 아파트 가격은 더 급상승할 것 같다라고 위기의식을 느끼는 경우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이제 수요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아파트 가격 관리의 대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원칙을 이제 정권 담당자들은 적용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개혁파는 이런 문제에 원칙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죠. 우리 원칙은요,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가격을 일단 안정시키자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과 일부 지역,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은 누가 봐도요,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 개혁파가 제시하는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주택 공급 정책입니다. 재건축이나 이제 재개발 조건을 지금보다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합니다. 이 정권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기존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재건축 또는 재개발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조건을 까다롭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요, 지금 재건축 용적률을 500%까지 이제 그 이상으로 이제 상향시키는 문제가 이제 깊이 검토되고 있고요. 지자체마다 이제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이렇게 이제 증가를 시켜놓고 또 까다롭게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재건축 부담금을 이제 높이는 방법 또는 확실하게 그걸 징수하는 방법으로 이제 교묘하게 정책의 방향을 또 틀고 있죠. 그래서 우리 개혁파는요, 재건축 부담금도요, 기존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굳이 이제 부담시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존 아파트 소유자들은 뭐 재건축 재개발 할 경우에 이제 그 신규 주택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신규 주택을 이제 자기들은 추가 부담 없이 소유할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그 선에서 재건축 부담금도 고려하자 이렇게 저희들 제안을 드리는 거죠.
자, 이제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했을 경우 분명히 이제 증가분 주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 자기 그 기존의 수요자들 빼고 나머지 외부에 매각할 그 증가분이 있을 텐데요. 현재는 그 증가분의 50% 이상을 뭐 임대 아파트로 해라, 뭐 이런 강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 기존 아파트 소유자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고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위축될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일방적으로 몇 퍼센트를 뭐 임대 아파트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기존에 있는 아파트 소유자들의 부담이 이제 없는 선에서 이제 증가분 아파트를 매각을 하고요. 그 외부에 매각되는 그 아파트조차도, 네, 아파트조차도요, 임대 아파트 의무 비율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격적인 거죠. 또 하나는요, 이 대단히 아파트를 짓거나 또는 그 민영주택을 지면은 꼭 그 임대 아파트 건축 의무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민간 아파트인 경우에도요. 자, 민간 아파트인 경우에는 임대 아파트 비율을 강제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해서 임대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거고요. 임대 아파트는 결국은 LH가 짓도록 이제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결국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임대 아파트조차도요, 기존에 있는 그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들에게는 또는 그 저소득층에게 드리는 그 임대 아파트 경우에도 주택 소유 형태로 이제 저희들이 개발 방향을 이제 정책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이 임대 아파트는 LH가 지어도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택 수요 정책인데요. 지금은 그 일가구 주택, 즉 서울에 오랫동안 산 사람조차도 이 오른 아파트 가격 때문에 정부 세율은 오르지 않더라도 그 세금은 급격하게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1년에 뭐 수천만 원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월급쟁이가 이 종부세를 감당할 수 없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종부세도 현 시가 또는 현 공시가가 아니라 주택 구입 당시의 시가로 기준을 삼겠습니다. 그리고 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그 오락가락한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그 임대 사업자죠. 개인이죠, 주로. 자,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중과 처분을 했잖아요. 우리 개혁파는요, 그 다가구 주택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가구 주택으로 간주해서요, 중과를 철회하겠습니다. 다만요, 임대료 공시가 제도를 도입해서요, 월세를 공시가 이상으로 받는 경우에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은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개인이 현재 이제 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뭐 어디서 뭐 그 소득원이 어디냐 뭐냐 이런 그 경우를 다 밝혀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일체 밝히지 않고요. 또 1세대가 1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LTV나 DTI 규제와 같은 그런 그 과도한 규제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뭐 은행 자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요, 이 외국인과 외국인 법인이 지금 주택을 구입해서 임대 사업을 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은요, 투기 지역이나 또는 그 뭐 조정 대상 지역 이런 데에서는 대출로 살 수 없도록 제한하겠습니다. 대출로 살 수 없도록. 우리 국내인과 마찬가지로요. 또 하나는 법인은요, 외국인이든 또는 외국 법인이든 또는 국내 법인이든 임대용으로 다가구 주택이 아닌 일반 아파트를 다수를 사가지고
임대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채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으로는요. 현재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 그 아파트는요, 소급 적용해서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 아파트는 전부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국내 법인이든 외국 법인이든 직원용으로 구입한다고 했다가 그 사업용으로 불법 그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아파트 자체를 몰수하겠습니다. 주택 가격은 무조건 낮추는 것보다는 참 그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 아파트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죠. 물가가 오르면 아파트 가격도 그 비례해서 조금씩 올라가는 게 원칙이죠. 네. 그러나 지금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은 그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죠. 일단 수요 심리를 안정시키고요. 투기 세력 또는 이 초과 수요 세력을 이제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저도 인천에 살고 있지만 아파트 가격이 현 시가의 2배까지 올랐다가 원위치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이 그 비정상적이죠. 따라서 이 시점이 꼭지점은 아닌지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서요, 추가 투기 수요가 없도록 또는 추가 매입 수요가 참 억제되도록 심리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 정책 이외에 이제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이제 동원이 돼야 되겠죠. 물론 이 정책은 꼭 주택 수요를 잡기 위한 방법으로 도입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정책으로 역시 주택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육 정책을 발표할 때 말씀드렸죠. 전국에 산재한 그 국공립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서울대로 통합을 하자고 그랬고요. 지역마다 거점 특화대학으로 육성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4년제를 교양 과목을 없애버리고요. 온라인 과목으로 대체하고, 그리고 3년 완전히 전문 과정으로 육성하자 그랬습니다. 물론 국공립대학으로 해서 다니는 학생들의 학비는 무료로 이제 해야 되겠죠. 더욱이 이 국공립대학은요, 전국에 산재한 그 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 고등학교 학생 비율로 그냥 무조건 그 비례해서 신입생 수를 배정합니다. 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에 지금 무수히 폐쇄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립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들을 국가가 매입해서 국공립대학을 확대하는 것이죠. 사실은요,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이것의 공립화보다는요, 대학교의 공립화가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의 목적은요, 네, 대학교에서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가요, 이제 이거는 큰 요인은 아니지만요, 국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가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요, 교육용 위장 전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교육용 위장 전입, 특별히 이제 수도권이죠. 특히 강남 지역에 이제 다수 발생하는 문제이죠. 이 교육용 위장 전입이 발각이 될 시에요, 그 학생은 퇴학돼야 되죠. 그리고요, 그 부모가 공직자일 경우에는 당연히 파면하겠습니다. 당연히 파면이 되면 연금도 박탈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참 요행스럽게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추후에
그 인사청문회나 또는 뭐 다른 그 요인으로 발각이 됐다고 한다면요. 그래도 학생은 졸업을 무조건 취소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퇴직자도 연금 자격을 박탈하겠습니다. 아주 이 문제는 아주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요. 엄격하게 다루겠습니다. 우리 개혁파는 주택은 거주 수요자에게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는 원칙으로요. 법인이 투자용으로 매입할 수 없도록 과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죠. 따라서 조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 모두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 주택 가격 문제, 국민 여러분의 지혜, 그리고 전문가들의 여러 또 전문가적 식견을 함께 모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로운 해법,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얼굴 구본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